안녕하세요. 마이스 시스템 플래너 주식회사 일행컴 마이스 본부 본부장 노현진입니다. 마이스 산업 현장 곳곳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마이스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PCO협회 회장님이시고 주식회사 메시 인터내셔널 김분희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 PCO협회 5대 회장님이신데요. 네. 1대 최태영 회장님 그리고 2대 김승규 회장님 맞나요? 2대? 네. 3대 한신자 회장님, 4대 이화정 회장님, 5대 이제 회장님이신데 유독 이제 PCO협회 이렇게 여성 회장님이 많으신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분야 전시나 홍보나 이벤트에 비해서 컨벤션 쪽에 PCO들이 여성들이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여성 리더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저도 이제 저희랑 거래하는 PCO에 가보면 약 80% 이상이 여성 직원들이라서 항상 네. 이제 기분 좋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2012년까지 한국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질적인 성장은 좀 차치하고, 근데 2012년 이후에 그런 양적인 성장도 좀 침체되고 좀 쇠퇴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많은 마이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을 돌파할 동력을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2012년부터 저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네. 느끼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쭉 옛날부터 쭉 내려오면서 4%대부터 지금 현재 작년에 2.9% 이제 앞으로 1%를 보는 저상생 시대로 들어가니까 점점 쉬운 상황은 아닐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양적 성장을 해온 건 정말 사실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면 저는 현재 우리 산업에 대한 정체성이나 인식, 홍보, 부족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나라 현재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념도 안 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컨벤션 마이스 산업, 특히 지식 서비스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컨벤션 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산업 코드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 코드라면은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 코드가 없으면 여러 가지 제도 지원 정책에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이 많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또한 또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홍보나 알림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제도 포괄적인 어떤 제도 개선 부분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미래 인재 양성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기획이나 국제회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간다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의 제도 개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저희가 지금 2016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처음 시작은 제 기억으로는 국제회의 산업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국제회의 산업전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정확하게 몇 회째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스 인들 일각에서는 좀 마이스 엑스포가 좀 어떤 질적인 변화 이런 네.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무용론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PCO협회 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처음에 산업전을 시작해서 벌써 네. 많은 10년 이상이 10년 이상. 됐으니까 이제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려했던 것보다는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 PCO가 보는 견제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이게 어떤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많고요. 네. 그래서 저희 내부 PCO협회 이사회 때도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 내실 측면에서 본다면
그 알리는 홍보 역할은 있지만 그 하는 목적 부분에 있어서 산업에 그 직접 영향 주는 그 이 산업전의 그 바이어들의 그 어떤 그 질적인 문제라던가 그런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매치메이킹 되는 그 일도 낮고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한 번씩 이제 훈련이 됐다면 근데 앞으로는 좀 한 지역을 그 정해서 그 지역에서 매년 돌아가서 그 도시를 알리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뭐 운영 체제도 지금 계속 돌아간다는 형태도 좀 그렇고 예산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네. 조금 더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 산업전을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매년 반복되는 그대로의 현실적인 행사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실제 우리 정부나 이제 주최하는 측면하고도 같이 어떤 그런 뭐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걸 네. 통해서 그동안 참여했던 부분에 피드백을 좀 받고 좀 전략적인 형태로 좀 발전 방향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피드백이 있으면 저희도 꼭 참가하고 저희도 이제 할 네, 말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도 그렇죠. 네. 그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분희에게 마이스란? 이거 항상 듣는 질문인데 저에게 마이스란 뭐 특히 마이스보다는 하는 어떤 컨벤션이다 보니까 제 삶에 있어서는 뭐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20대 후반부터는 컨벤션을 빼고는 제 삶을 생각할 수가 없죠. 네. 뭐 오늘까지도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컨벤션이 다른 것보다도 가장 그 힘든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한 거는 아마 그게 뭐 어떤 개인의 영달보다는 이제 국가 브랜드와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좀 대의명분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업종보다 달리 이제 국제회의 유치 쪽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 그렇다 보면은 그 실제 그 외교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서 제 일선에서 나가서 한복도 많이 입으셔서 네네. 네, 국위선양 한복은 이제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한복도 좋아하지만 뭐 제가 맡아보니까 이게 다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또 전통 문화를 내세울 수 있는 게 한복만한 것이 없고요. 굉장히 그래서 예쁘더라고요. 색상이나 자태나 그래서 나가면 그 외국 분들한테 그런 그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래서 예절 그 다음에 한복을 입었을 때부터는 어떤 매너,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인들이 보여주는 인상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특히 이제 홍보할 때 한복 입혀주기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그 예법들을 제대로 따라 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문화를 좀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